생겼네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한동훈과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가석방을 끝내 불허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설명을 해드린다기보다 제가 취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설명한다, 제가 어떤 논평을 한다는 내용은요, 사실 제 의견도 많이 포함이 됩니다만, 좀 그 법조계, 특히 법조계나 정치권에 지금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좀 수집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취재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 정경심 교수 가석방이 끝내 불허된 이유, 검찰과 한동훈이 정경심을 계속 가둬두겠다라고 한 이유, 이에 대한 이 법조계, 특히 이 검찰 내부에서 살살 흘러나오는 얘기들, 요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 보겠습니다. 자, 뭐 제가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동훈과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가석방을 끝내 불허한 이유는 사실은 조국이 무섭기 때문이죠. 아직까지도 검찰은 그리고 한동훈은 조국 장관이 무섭습니다. 조국이 다시 검찰개혁의 기치를 들고 뛰어나올까 봐 겁내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사실 큰 파급 효과, 폭발력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2019년 검찰개혁 문제를 가지고 조국 장관이 장관직에 임명이 되고 검찰에서 방해하기 위해서 정경심 교수 등을 괴롭히고 할 그 무렵에 우리가 촛불 집회를 통해 가지고 조국 장관을 지키고 정경심 교수를 지켰던 그 날들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검찰은요, 지금도 그렇게 폭발적으로 시민들이 거리로 뛰어나올 것을 겁내하고 있어요. 그 경우 조국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폭발력을 가지는지는 검찰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따라서 그런 상황을 막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출마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정경심을 붙잡아 두고 그러면서도 완전히 희망을 놓지 못하게끔 적당히 희망을 한쪽에서는 가지게끔 하여튼 이런 장난질을 쳐요. 자, 조국 장관이 출마를 못하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는 사실은 검찰이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냐? 수박들입니다. 수박들이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조국이 출마를 하면 민주당은 망한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는 둥 어쨌다는 둥 이딴 소리를 하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쪽 편에서는 무슨 짓을 하고 있다? 조국이 출마하려면 우리가 당 새로 하나 만들게. 일로 와. 이러는 거죠. 좀 이상민 같은 경우에 당장 대놓고 갈라서자, 탈당하자, 분당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 상당히 많은 세력이 좀 모이나 봐요. 그러니까 이낙연과 이재명 사이에 이른바 명락대전이 결국에 이낙연의 패배로 끝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죠. 이 상황이 되었을 때 과연 이낙연계로만 이낙연을 간판으로 세워가지고 과연 이들이 이 선거에서 의미 있는 의석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겠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 딴에는 조국을 데리고 오는 거야. 그걸 간판으로 쓰겠다는 거지. 참 야비하죠. 지들이 출마를 못하게 막아놓고서 한편으로는 출마하려면 우리 쪽으로 와. 우리 당 만들게. 이런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이 출마 결심을 할 수 있겠어요? 민주당이든 무소속이든 아니면 다른 당이든 아예 못하는 거야. 자,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조장시켜 주는 게 누구냐? 사실 뭐 검찰이라고 봐야겠죠. 자, 검찰이 계속 정경심 교수나 조민 씨나 조원 씨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찝적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조국 장관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을 소위 말하는 수박들은 계속해서 조국 불가론의 근거로 내세우겠죠. 자, 하지만 얘들이 갑자기 탈당을 해서 민주당 밖에 나가게 될 경우에는 얘기가 또 다른 거야. 야, 우리는 민주당과 다른 사람들. 자, 그러니까 조국 와.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조국 전 장관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만약에 나라면 안 가! 그냥 내가 안 하고 말래. 라고 할 것 같습니다. 자, 요 얘기를 좀 하나씩 풀어가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정경심 교수의 상황입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이전부터 상당히 지금 쇠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허리 아래로 그러니까 다리를 거의 쓸 수 없는 상태여서 걸어 다니지를 못합니다. 걸어 다니지를 못하니까 온몸에 근육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란 것도요, 움직여야지 근육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요, 근육이 서서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 상황은요, 특히 허리 디스크 부분이 나중에 설령 완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걸을 수 있을지, 제대로 걸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또 그 과정에서 다시 병이 재발하지 않을지 우려가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이거는 진짜 병원에서 집중적인 장기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검찰은 그러딘가 말딘가야. 얘들은 정경심이 죽는다고 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 왜? 얘들한테 더 중요한 건 뭐? 검찰이 아닌 거예요. 검찰이 만약에 정경심을 풀어줬을 때 생길 수 있는 여파에 대해서 계산 때리기 바쁠 뿐이고, 그걸 계산 때렸을 때 자기들한테 마이너스면은 정경심이 어디 가서 죽든가 말든가 자기들 아무 관심이 없는 게 검찰이라는 놈들입니다. 왜? 이들은 인권이고 인간이고 필요 없이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권력, 그것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검찰이 정의? 개뿔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검찰이 정의를 말하는 것은 그 말을 했을 때 자기한테 이익이 있을 때예요. 자, 여하튼 지금 정경심 교수 상황은 매우 안 좋습니다. 조국 장관이 지난번 재판을 할 때 정경심 교수를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판 뭐 같은 피고인이니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정경심 교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이미 다리가 근육이 너무 얇아져 가지고 하여튼 뭐 제대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족이 이 지경인데 내가 출마라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제발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민석 의원이 이 얘기를 전해 줍디다. 자, 지금 현재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도 법무부는 정경심 교수의 가석방을 부적격으로 판단을 했어요. 이미 정경심 교수는 형기의 75%를 채웠어요. 넘어섰어. 조금 있으면 80%까지 갈 겁니다. 그런데 가석방을 못 해주겠다? 이건 정말, 그런데 더군다나 이 사람이 아픈 사람이잖아요. 나머지 형기를 다 채웠을 때 이 사람의 건강이 어떻게 망가질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건강이 망가지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그래서 제대로 걷지 못한다든지 심각한 후유장애를 겪게 될 거라는 우려가 있을 때는 형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그게 민주사회의 도리입니다. 아니, 민주사회 갈 것 없이 인간이 사는 사회라면 옛날에 하다 못해서요. 왕조 시대에도 그렇진 않았다. 왕조 시대에도.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조현인가 하는 요놈, 이게 사실 요놈이 정말 나쁜 놈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이번에 이태원 참사 말고 용산 참사 기억하십니까? 용산 철거
재건축 단지에서 철거민들이 저항을 하다가 불이 난 사건, 예, 기억하시죠? 자, 이 사건에 연루가 됐던 그때 어떻게 보자면 그 강제로 투입, 그 병력 투입을 결정을 했던 사람도 조현호라는 그런 의견이 많죠. 뭐 여러 가지 뭐 주장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얘가 뭐라 그럽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이유는 전날 밤에 그 10만 원짜리 수표가 막 발견이 됐다는 둥 이딴 소리를 했잖아요. 이 사람도 되게 또라이 같은 인간이지. 이제 얘들이 틀딱이 하는 그 유튜브, 한마디로 틀딱의 음모론, 틀딱 음모론을 그 시궁창에 떠돌아야 될 틀딱 음모론을 그 상수도로 끌어올린 자가 최초가 아마 이 사람일 거야. 자, 이 사람은 딱하니 가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일가 중에서 이제 정경심 교수 한 사람만 남았어요. 자, 이 상황에서 검찰은 가석방을 불허해버립니다. 절대로 내보내줄 수 없다는 거지. 왜? 결국에는 정경심을 볼모로 잡겠다는 겁니다. 자, 정경심을 볼모로 잡고 감옥에 붙잡아 놓고 있어야지 조국이 못 움직인다. 자, 그 볼모에는 조민도 있고 조원도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조원, 조민을 기소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경심 감옥에서 죽는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조국 너 출마하기만 해봐 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사면 요구를 받아들여질까? 광복절 특사를 검토한대. 정경심 교수를 광복절 특사로 풀어준다는 거야. 이것도 뭐야? 한쪽에서는 가석방을 불허해 놓고 한쪽에서는 뭐 광복절 특사? 이 광복절 특사의 얘기는 사실은 안민석 의원이 방송을 통해서 촉구를 한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하지만 광복절 특사 이 얘기 제가 볼 때는 사실 뜬구름 잡는 얘기가 근거가 전혀 없어요. 요구사항일 수는 있는데 윤석열이 이것을 받아준다든지 한동훈이 이것을 받아줄 거라고 상상조차 안 하고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얘기가 자꾸 떠도는 이유, 검찰이 일부러 이런 얘기를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예. 검찰에서는 여러분 지금 검찰이 어느 정도로 못된 짓을 하고 있느냐. 여론전 같은 경우도요. 그래서 소문이나 낭설도 지들이 확대 재생산을 합니다. 그럴 때 얘들이 주로 어디를 많이 쓰는 줄 알아? 생전에 안 만나던 자기 친구 동기들과 만나. 그래가지고 야 검찰에 요새 요런 얘기가 있어 하면서 막 정보를 흘려주는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럼 그게 그새 확 퍼집니다. 순식간에 야 내 친구가 검사인데 말이야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이 쫙 퍼지는 거야. 사실상 이 얘기는 뭘 말한다? 검사들이 대놓고 헛소문과 낭설을 진짜인 것처럼 터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니까. 왜? 한편으로는 가석방 불허한 이유가 광복절 특사 때문에 그런 거지. 아유 정말 왜 그래? 이거는 뭘 말하느냐? 이겁니다. 아예 가석방 될 희망이 없다. 희망은 끝. 이렇게 돼버리면 조국 장관의 선택도 되게 간단해지죠. 8월이 지나면은 조민 씨도 그렇고 조원 씨도 그렇고 일단 기소 위기는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9월이나 10월쯤 되면은 조국 전 장관이 또 새로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자, 그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편으로는 계속 뭐야?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 추석 특사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퍼뜨리는 거야. 아예 포기를 못하게.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내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 만약에 나라면 어떡할까? 예? 내가 지금 정치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감옥에 있는 내 마누라는 가석방이고 석방이고 뭐 사면이고 다 희망을 접어야 돼.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신락 같은 희망, 아슬아슬한 지푸라기 같은 희망이라도 계속 남아있을 수 있어.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자연스럽게 내가 가만히 있는 쪽을 선택하는 거야. 아예 야 이번에 안 되는 거 보니까 안 될란갑다. 그냥 포기라고 해버리면 뭐 할 수 있는 폭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있는데 혹시 이러지 않을까라는 조금의 그런 희망이 있으면 그 희망을 붙잡게 되거든. 자, 검찰은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불허하면서 가석방을 안 해주면서 한쪽에서는 사면 운운하는 얘기는
예, 결국에 조국의 발목을 계속 잡겠다는 얘기지. 야, 니 출마하는 순간에 사면도 없어, 이씨.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간에 이건 뭐 결국 조국 장관의 발목 잡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뭐 다른 거 뭐 필요도 없어요. 자,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조민 씨와 관련된 부분이죠. 얼마 전에 딸 조민 씨에 대한 기소 여부는 공범인 부모의 입장을 듣고 결정하겠다. 사실상 조국 전 장관의 자백을 유도한 거잖아요. 실제로 조국 전 장관이 재판에 출석하니까 어떤 싸가지 없는, 싸가지라기보다 인간이 덜 된 놈이라고, 인간 아닌 놈이 기자랍시고 설치는 놈이 있는데 조국 장관한테 마이크 들여내고 자백하시는 겁니까? 라고 했다 그러잖아요. 나는 손모가지 확 불라불라 시킬 생각까지도 들었는데. 자, 조 씨에게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면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공소 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백할 거냐 얘기인 거야. 이것도 뭡니까? 사실은 딸의 그 기소 여부를 가지고 조국 장관한테 거래를 하는 거죠. 사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벌써 4년 동안 검찰은 계속해서 이거 하나를 가지고 조국 장관 가족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자,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8월이 넘어가면은 조국 장관은 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자유롭게 될 겁니다. 검찰은 그때까지 조국 장관을 가지고 딸 기소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겠지요. 참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결국에 이 역시도 뭐냐, 이 부분도 사실은 조민 씨를 기소한다 만다 이 부분도 뭐냐, 사실은 뭐 조국 장관의 출마를 막으려는 거. 이건 뭐 여러분도 잘 아시고 저도 잘 아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은요, 지금 조국 장관의 출마설이 나올 때마다 경기를 일으키듯이 반응을 합니다. 본인들은 되게 겉으로는 느긋한 것 같죠? 조국 장관 출마한다더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온 뭐 검찰청이 난리가 나. 지난 며칠 전에 그 반명신당의 조국이 뭐 입당을 해가지고 출마를 하네 이런 기사, 그 말도 안 되는 소설이 나왔잖아요. 그 소설 나오자마자 검찰이요, 여기저기 전화 걸고 쫓아다니면서 상황 파악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그 기사가 맞는지 아닌지 난리도 아니었어요. 조국 장관의 출마를 하는지 안 하는지, 조국 장관의 입장이 뭔지 이걸 놓고 검찰은 시시각각 상황이 변할 때마다 거의 경기를 일으키다시피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조국은요, 출마하는 그 자체로 검찰개혁 이슈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겁니다. 그리고요, 자, 조국 장관 얘기가 나오면은 조국 장관의 가족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시간이 지났다고 이제 잠잠해진 그 많은 얘기들이 다시 끄집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어떤 장난을 쳤다, 특히 검찰이 그 증인들을 어떻게 협박했다는 얘기가 다시 거론될 겁니다. 이제부터 그런 얘기가 더 부각될 수밖에 없겠죠. 검찰로서는 되게 귀찮아요.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이 되면은 법원도 곤란하게 될 겁니다. 법원이 더 곤란하게 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검찰은 이 법원의 원망마저도 들어야 돼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국 장관 재판에서 검찰 편을 들어준 그 나쁜 놈들, 그 나쁜 판사들, 지금 이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씩 선물 받으려고 줄줄이 대기하고 있거든. 그 애들 어떻게 될 것 같아? 선물 못 줘. 선물 받는 순간에 박살이 날걸? 재판의 결과가 어찌 됐건 간에 이제부터는 새로운 정산의 시간이 들어오는 겁니다.
검찰로서는 조국의 출마 자체를 막아야 돼. 아니, 조국이 거론되는 것 자체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조국 장관이 계속 많이 침잠하고 계속해서 자기 성찰을만 하고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조국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아니야,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것 같아 라는 순간에 검찰은 정말 생각하기 싫은 전쟁, 어떤 논란의 한 복판으로 오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윤석열, 한동훈 다시 문제되겠죠. 절대 얘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검찰이요, 자신들이 도전자의 입장일 때는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 유리하죠. 하지만 자신들이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었을 때, 권력을 지켜야 되는 입장으로 바뀌었을 때는 시끄러워지는 걸 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검찰이 조국의 출마를 원하겠습니까? 또 조국이라는 사람이 출마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민주진영 총집결하지 않겠어요? 그럼 수박들이 입지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사실 수박들이 원하는 건 그래서 수박들이 나오는 게 우리 당 탈당해서 나갈 테니까 우리 탈당한 우리 당에 들어와서 너 얼굴마담 노릇해 라는 식의, 그래서 반명신당에 조국이 들어온다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 한동훈이 출마를 한다고 할 경우에 조국은 자연스럽게 대항마가 될 겁니다. 한동훈이 출마하면은 조국 장관의 출마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조국을 욕하는 순간 그 똑같은 이유로 한동훈은 그러면 일 거거든. 딸? 입시? 한동훈 딸은 그잖아요. 그죠? 한동훈 딸 문제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한동훈 입장에서는 글쎄 자기가 뭐 법무장관을 계속을 할지 출마를 할지 모르겠으나, 조국이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 앞길을 막는 발목지리로 등장하는 게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또 솔직히 무슨 생각도 드냐면, 한동훈은 지금 국회의원 안 거치고 바로 대통령 선거 바로 나갈 생각도 조금 갖고 있나 봐요. 그런데 그러면은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국, 한동훈 맞상대를 시키면 참 재밌겠다. 조국에 대해서 욕하는 것은 그 그대로 이름만 바꿔놓으면은 한동훈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조국은 온 가족이 박살이 났는데 한동훈은 온 가족이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조국 장관의 집에는 기자들이 진을 치고 앉아 있어도 문제가 안 되고, 한동훈 집에는 벨 한번 눌렀다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개떡 같은 상황, 이 상황 다 일일이 다 비교가 되지 않겠어요? 한동훈 입장에서는 조국이라는 놈 자체가 끌끌어본 거지.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그러니까 뭘로 잡는다? 가족을 볼모로 해서, 정경심 교수를 볼모로 해서 붙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검찰은 한 발씩 나가는 거예요. 정경심 교수 가석방 심의는 부적격이라고 해놓고, 그러면서 광복절 특사를 검토한다는 식으로 마치 한쪽에서는 떡 주고 한쪽에서는 뒤통수 때리고,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양쪽으로 던지면서 조국 장관의 길을 막는 거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딸 기소 여부를 거론을 하면서 계속 추가적인 공세에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출마를 하게 되면은 판 다 깨지게 돼요. 검찰로서는 판 다시 짜야 돼. 하지만 출마를 안 하고 있으면 지금 현재 판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 상황에서 검찰이 원하는 결과를 향해서 하나씩 나가는 거예요. 자, 검찰이 조민씨 결국 기소 안 할 것 같아? 저는요, 기소합니다. 절대 기소 안 하지 않아요. 할 거예요. 분명히 할 거예요. 조국 장관의 선택지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기소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검찰은 기소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너 가만히 있어. 기소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조국 장관을 압박을 할 겁니다. 하지만 조국 장관이 정말 출마할 여지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면
검찰은요 바로 기소로 넘어갈 거예요. 원래 검사들이 그런 짓을 한다고. 아니 검사들도 그렇고 그 역대 그 권력자들 전통적으로 권력자들이 쓰는 수법 자체가 이런 겁니다. 마치 협상을 하듯이 네 이거 들어주면 내가 이거 안 할게 라고 하지만 상대방이 더 이상 협상을 할 수 있는 혹은 대항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면 자기 원하는 대로 그동안 밀어놨던 거 싹 다 해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역사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세종대왕의 부인이 소현왕후 심씨죠. 심씨. 소현왕후 심씨의 아버지가 심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심온은 어떻게 죽습니까? 세종의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이 반역 혐의를, 역모 혐의를 심온한테 뒤집어 씌워서 죽여요. 이유는 간단해요. 외척 세력이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당시 성장하고 있던 외척 세력이었던 심온을 제거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심온이 그때 그 영의정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왕후의 부인이란 말이야. 중전의 부인 아버지라고. 부원군이란 말이야. 부원군.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어요? 웬만한 잘못 가지고는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럼 뭘로 한다? 반역 혐의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 죽였어. 자, 세종이 그때 그 태종한테 읍소랍니다. 장인을 역모를 몰아서 죽이게 되면 지금 왕후 중전은 어떻게 되냐? 죄인의 딸이 되지 않냐? 그렇게 되면 중전도 쫓겨나지 않냐?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라고 하니까 이방원이 그럽니다. 야, 나 심온을 없애는 게 목적이니까 내가 중전은 그냥 놔둘게. 라는 식으로 이렇게 딜을 하죠. 하지만 실제로 심온이 죽고 난 다음에 이방원 세력들이 어떻게 하느냐? 중전도 갈아치우라고 그래요. 자, 이런 사례는 또 있습니다. 사도세자 보십시오. 사도세자를 죽여야 한다. 사도세자를 폐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그 세력들, 노론 세력들이 맨 처음에는 사도세자만 죽이면 세손은 살려주구마 라는 식으로 해왔어요. 하지만 나중에 사도세자가 죽고 난 다음에는 세손, 즉 정조죠. 정조도 죽여야 된다. 아니 정조도 폐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른 누구를 그 세손으로 책봉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물론 그 두 가지의 경우는 막 끝끝내 성사는 되지 않았지만 우리 역사를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야 네가 이거 그냥 참고 네가 그냥 넘어가면은 내가 네 자식들을 살려줄게 라고 해놓고 막상 참고 그래 내가 이걸 수용하고 넘어갈게 라고 하고 나면은 자식들도 죽여버리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했어요. 숱한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을 검찰이 또 하는 거예요. 여하튼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검찰은 조국의 출마가 무섭고 그 출마를 할 경우 검찰이 겪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골치 아프고 복잡하니까 최대한 그런 리스크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국의 출마를 막으려고 하고 있고 조국 장관의 발목을 잡는 소재로 쓰는 게 정경심 교수인 거죠. 그래서 가석방 해줄 듯. 그게 아니면은 사면을 해줄 듯. 그런 식으로 저울질을 그렇게 계속해서 뭔가 해줄 듯 하면서 조국 장관의 출마를 막는 거죠. 자, 하여튼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계속 조국 장관을 가지고 출마를 하는 분들, 출마를 할 거라고 떠버리는 분들이 좀 있죠. 조국 장관은 내가 반명신당에 출마를 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설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사실 여의도 쪽에 뒤져보면은
이런 얘기 조국 장관이 반면그룹 신당에 얼굴 마담을 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되게 파다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조응천하고 박지원이죠. 이들은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참.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자신들의 정치 마케팅을 위해서 조국을 소재로 쓰고 있는 자들이죠. 한마디로 악독한 자입니다. 이들이 이런 짓을 할 때마다 검찰은 또 조국 장관을 괴롭히려고 할 거고요. 또 조국 장관의 가족을 볼모 삼아서 조국 장관한테 협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조응천이고 박지원이고 이런 사람들은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나 자신의 정치적인 가치를 높이는데 소재로 쓰고 있는 거죠. 나쁜 놈입니다. 말 그대로 나쁜 놈이에요. 참 씁쓸하네요. 자, 횃불 들고 끌어내리자님, 신당 차려서 총선 나간다고 당선될 거라는 그런 썩은 인간들은 택도 없다. 노을비파도님, 이 박용진을 장용진이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참,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실 조국 장관의 출마를 저는 사실 바랍니다. 저는 몇 년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올해 출마하셨어야 됩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출마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그 선언을 언제 할 것인지는 조국 장관이 스스로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총선 같은 경우는 빨리 결정은 안 내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봐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차분히 지켜보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조국 장관의 출마에 대해서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부추기지 않는 이유는 조응천이나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조국 장관을 이용해 먹는 게 너무 그게 싫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자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갇혀있는 정경심 교수, 그 다음에 조민 씨나 조원 씨 이런 분들을 더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순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